사랑하는 아들아,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 첫 번째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는 거야. 두 번째는 불필요한 소비를 줄여나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투자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 우선 첫 번째, 정기적으로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최소한의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는 키틀이 마련이 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기에 첫 번째로 선정했어. 그런데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노동만을 통해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역부족이야. 왜냐하면 몸은 하나이고 점점 나이도 들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체력도 문제고 언젠가는 은퇴라는 것을 해야 하기 때문이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두 번째로 절약을 택하지. 절약도 꽤 괜찮은 방법이야. 하지만 절약도 한계가 있어. 우선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인플레이션 경제 속에서 살아왔어. 그 얘기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먹고 쓰고 소비하는 제품들의 가격들은 끊임없이 소리소문 없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받는 월급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 문제지. 그렇기 때문에 절약은 해야 하지만 줄여도 줄일 수 없는 것들이 있지. 그리고 무엇보다 소비를 하지 않으면 자본주의 시장은 결코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야. 너도 나도 소비를 줄이면 기업은 생산의 의지가 줄어들고 그러면 발전이라는 것이 없지. 그러면 우리는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품을 비싼 가격에 사야 하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갈 수 있다는 거야. 우리 몸의 피가 잘 돌아야 인간이 살아갈 수 있듯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돌아야 경제가 돌아갈 수 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을 가지고 적정한 소비를 해나가는 것이 곧 우리의 정기적인 수입도 있을 수 있다는 거지. 그런데 들어오는 수입과 나가는 지출을 빼고 나면 다행히 남은 돈이 있는 상황이라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은 미래를 위해 저축을 택하지. 그건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지. 맞아, 저축은 안전할 수는 있지. 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결코 그렇지도 않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항상 인플레이션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우리가 고정 수입에서 지출을 빼고 50만 원이 남았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그 50만 원을 은행에 매달 저축한다고 가정을 했을 때 1년이면 600만 원이 모이게 될 거야. 그리고 년이자 5%를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1년 뒤 최종적으로 우리 손에 들어는 돈은 630만 원이 될 거야. 여기서는 세금을 차감하지 않은 상황을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그해 물가가 2% 올랐다면 단순 계산하면 사실상 3%의 이자를 받은 거와 다름없게 되는 거야. 우리는 살아가면서 저축으로는 인플레이션에 맞서 우리의 자산을 지켜나갈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세 번째, 투자를 해야 하는데 투자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 부동산, 채권, 원자재, 주식, 그리고 본인이 하는 사업까지. 돈의 속성, 김승호 저자는 부자가 되는 방법에 있어 세 가지 있다고 그랬어. 첫 번째는 복권 당첨, 두 번째는 상속, 세 번째는 사업이라고. 그 중에서 세 번째 사업은 본인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직접 하는 사업을 얘기하는데 그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해. 뼈를 깎고 피나는 노력을 해야 얻을 수 있으며 그런다고 해서 모두가 다 성공하는 것은 아니라고. 그런데 이미 잘 나가나는 회사에 투자를 한다면, 즉 거인의 어깨에 올라탄다면 사람들은 결코 힘들이지 않으며 부에 편승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을 100주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을 하면 우리는 그 100주를 가지고 있음으로써 두 가지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어. 첫 번째는 배당 소득이고 두 번째는 가치 상승로 인한 수익이야. 물론 첫 번째와 두 번째가 항상 수익을 얻는다고는 할 수 없어. 왜냐하면 기업이 경영을 잘 못하여 기업 자체적으로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배당금이 없을 것이며 그런 기업의 가치는 결코 상승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지. 그래서 우리는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 주식시장의 원리 및 특성을 잘 파악해야 해. 주식시장의 원리 및 특성은 뒤에서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 우선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이어서 얘기를 할게. 일단 현재 돈을 벌고 있고 그 분야에서 1등인 기업은 정말 많은 전문가들이 운영하고 있을 거야. 우리가 아무리 지금부터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1등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시간과 노력 외에도 돈까지 영혼까지 갈아넣더라도 반드시 성공 가능성은 장담할 수가 없을 거야. 하지만 자본주의 시장에서 참으로 멋진 시스템인 주식시장이 우리가 직접 고민하고 노력하고 연구하지 않아도 1등 기업의 주인이 될 수 있게 됐다는 거야. 그리고 그 방법은 생각보다 쉬워. 증권 계좌를 개설을 하고 거기서 주식을 사면 끝이야. 그러면 우리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휴가를 가 있어도 자고 있어도 그 회사는 주주들을 위해 생각보다 열심히 일을 하고 수익을 내서 우리에게 배당금을 주고 또 그로 인해 기업의 가치가 상승해서 우리의 부를 증식시켜주지. 그래, 알아. 자기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지. 주식시장은 변동성이 크고 주식으로 망했다는 사람들의 소식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걱정이 크다는 거 나도 잘 알아. 하지만 전 세계의 부자 명단에 오른 사람들은 단연코 최고의 기업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 물론 우리는 그들처럼 세계 부자의 반열에 오르고자 주식 투자를 하자는 건 결코 아니야. 우리는 그저 돈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야.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는 반드시 해야 하는 거야. 자, 그럼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이후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볼게. 우선 주식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 우리는 어느 정도 알고 접근을 해야 해. 그러려면 먼저 주식회사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 해. 주식회사는 개념이 처음 생겨나게 된 것은 1602년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야. 그 당시 대항해를 위해 개인 혼자 모든 리스크를 안고 가기에는 부담이 너무 컸기에 여러 명이 돈을 나눠서 투자하고 그 대신에 이익도 나눠 갖는 개념으로 주식회사가 탄생하게 되었어. 즉 회사의 자본을 지분으로 나누고 투자자들이 그 지분을 사서 자본을 제공하면
그 대가로 배당과 의결권을 갖는 형태인데 여기서 지분이 주식 투자에서 얘기는 주식인 거야. 곧 주식은 지분을 의미하는 거지. 그런 얘기는 들어봤을 거야. 어느 기업의 오너가 지분을 얼마 가지고 있다는 말. 그게 곧 주식을 얼마 가지고 있다는 의미지. 그러면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주식은 어떤 주식일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사고 파는 주식은 시장에 풀려있는 주식으로 회사에서 발행된 모든 수의 주식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거는 아니냐. 예를 들어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들고 있는 주식은 시장에 나오질 않지. 왜냐하면 이재용 회장이 들고 있는 주식은 투자의 목적이라기보다는 경영권 방어를 위해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사고 파는 주식은 그렇게 묶여있는 주식 외에 모든 주식을 얘기할 수 있어. 그런데 모든 투자자가 항상 사고 파는 것은 아니야. 예를 들어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주식을 사면 장기간 보유하는 경향이 크거든. 그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큰 손들이 자주 거래를 하지 않는 이유는 단기간에 사고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장기간 보유를 통해 얻는 수익이 크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이야. 그리고 큰 손들이 자주 거래를 하게 되면 의도치 않게 시세를 조작하다는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주 사고 팔지 않는 거야.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주식을 사고 파는지에 대해 파악을 해야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유지할 수 있을 거야.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다양하고 각자가 추구하는 목적이 다 다를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의도를 파악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어. 하지만 모두가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 참여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을 거야. 어느 누구도 이번에는 꼭 손해를 볼 거야 하는 마음으로 들어오진 않을 테니. 그런데 누구는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누구는 손해를 보고 때로는 파산의 지경에까지 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주식시장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해야 해. 위에서도 잠깐 언급했듯이 주식시장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어. 그리고 주식을 사고 파는 시기도 각 주체에 따라 다 다르단 말이지. 하지만 확실한 건 누군가 팔아야 그 주식을 살 수 있다는 거고 살 사람이 있어야 팔 수도 있다는 의미지. 그러면 누구는 왜 지금 팔고 누구는 왜 지금 사는지가 중요하겠지? 그런데 우리는 파는 사람은 왜 지금 파는지 또는 사는 사람은 왜 지금 사는지에 대해 알 수가 없어. 왜냐하면 개인적인 사정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기업 분석을 통해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 판단되어 살 수도 있고 파는 사람은 이 정도면 고평가 구간이니 팔 수도 있고 더 이상 손해를 견딜 수 없어 팔 수도 있고 오늘 갑자기 급한 자금이 필요해 팔 수도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 사고 파는지는 결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누가 왜 팔고 왜 사는지는 결코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없다는 얘기야. 물론 예외는 있어. 연기금 가치 큰 손들이 파는 것은 다른 얘기야. 그들은 한번 사면 장기간에 걸쳐 분할 매수를 하고 팔 때도 장기간에 걸쳐 매도를 하기 때문이지.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외국인이 샀다더라, 기관이 샀다더라 하는 것은 주식 투자를 하는데 보조지표는 될 수 있어도 주요 지표라고는 볼 수 없어. 하지만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건 사는 사람이 많은지 파는 사람이 많은지를 알아채는 것은 매우 중요해. 경제 시간에 한 번쯤은 들어봤을 텐데 수요가 공급 곡선, 수요가 많고 공급이 적으면 가격이 올라가고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내려간다는 사실. 물론 모든 게 다 이론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지. 하지만 수요와 공급 곡선은 경제의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어. 내가 사고 싶은 기업의 주식이 있는데 파는 사람이 적으면 나는 비싸게라도 사야 할 것이고 아무리 좋은 기업의 주식이라고 팔고 싶은데 사고자 하는 사람이 없으면 싸게 팔아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주식의 가격은 결정되는 거야. 자, 그러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격이 결정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었어. 그런데 그 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에 대해서도 알아야 해. 예를 들어 삼성전자 주식이 현재 21만원 정도에서 거래되는데 아무리 이익을 많이 내고 배당을 많이 준다고 해서 나는 30만원에 팔겠다고 오늘 주식시장에 내놓으면 아무도 그 가격에 사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현재 삼성전자는 21만원이라는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해. 우선 경제 용어이긴 한데 PR, PBR 등 그 기업을 분석하는 지표들이 있는데 그 지표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가격을 결정하는 데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아.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위에서 얘기한 기업 분석 지표들은 과거의 데이터를 기준으로 계산되고 예측되는 경우가 많아. 하지만 주식시장은 결코 과거를 보며 달리지 않아. 모두가 미래를 바라보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과거 쌓여온 실적들은 앞으로 이 기업이 특별한 큰 변수가 있지 않는 이상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믿음 정도지. 주식 투자를 하는데 그 지표들만 보고 투자한다면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지표들을 꼭 확인하고 참고해야 하는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아. 자, 그럼 많은 투자자들이 지난 과거 지표들을 통해 미래를 보고 그 기업에 투자를 할 텐데 누구는 20만원에서 사고 누구는 21만원에서 사고 하는지에 대해 내가 주식 투자를 통해 경험한 느낌에 대해 간단히 얘기를 할게. 주식시장에서 시세를 형성하는 데 있어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들은 기업에 대한 분석보다도 뉴스에 의해 그 기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 나도 그랬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와 계약을 했다는 소식이 장중에 발표되었다고 가정해볼게. 그러면 장중에 많은 주체들이 향후 수익이 증대될 거라는 기대감에 주식을 사기 시작할 거야. 그런데 막상 어플에 들어가 주식을 사려고 하고 보니 이미 가격이 10%나 상승해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이라도 들어가야 할까? 아니면 기다렸다가 혹시 내일 하락하면 들어가야 할까? 그런데 내일도 다시 상승한다면? 고민을 하다 어제 들어갔어야 했는데 후회하며 다시 높은 가격에서 매수를 하지. 그런데 그 다음날 호재가 다 반영되어
다음날 내가 매수한 금액보다 5%가 하락한다면? 그러면 또 후회하겠지. 하루만 더 기다렸다 매수할 거라면서. 러고는 불안해서 그 후로 추가로 8% 상승해도 내가 매수한 금액으로부터 약 3%의 수익밖에 안 났지만 그 즉시 팔아버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지. 이미 하락에 대한 공포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그 반대로 그 다음날 내가 5% 하락 후 추가로 5% 하락하여 10% 손실이 되어 손해를 견디지 못해 팔아버리는 사람들도 있을 거야. 즉 단기적으로 형성되는 가격은 오롯이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어.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이렇게 단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을 주식시장의 기생충이라고 표현을 해.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런 기생충들이 있지 않으면 주식시장은 돌아갈 수 없다고 얘기를 해. 그들이 있기에 자금이 돌아가고 그 자금이 돌아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커지겠지만 누군가는 큰 이익을, 누군가는 큰 손실을 보는 거야. 앙드레 코스톨라니는 얘기해. 부하내동파가 될 것이냐, 소신파가 될 것이냐고? 그는 소신파가 진정한 투자자라고 얘기를 해. 소신파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 더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고 끊임없이 스스로를 괴롭히다가도 또 미래에 대한 비전을 가지며 그것과 만나는 것들에 대해 이득과 손실을 따진다. 그로부터 내린 결론을 토대로 해서 어떤 주식을 사거나 판다. 만약 생각이 맞았다면 증권시장으로부터 돈을 받고 만약 틀렸다면 증권시장에 벌금을 낸다. 이게 투자의 본질이다라고 표현을 해. 즉 많은 대다수의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부하내동파일 가능성이 크다. 나 또한 아직은 소신파라고는 할 수 없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소신파가 되기 위해서 주식시장에서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내기 위해 노력 중이야. 나는 그동안 투자를 하면서 부하내동파에 가까운 투자를 하고 있었어. 하지만 소신파가 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어. 하지만 내가 생각한 대로 그대로 실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냐. 하지만 성공의 경험이 계속 쌓이게 되면 언젠가는 소신파 투자자가 되어 있을 거라 나는 믿어. 자, 그럼 이렇게 단기적인 시세는 사람들의 심리에 의해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 그렇다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얘기해보려고 해. 주식을 모르는 사람도 이 사람 이름은 들어봤을 거야. 워렌 버핏이라고. 흔히들 그를 투자의 귀재라고 부르지. 워렌 버핏은 주식 투자로만 세계 부자의 대열에 낀 엄청 대단한 투자자라고 할 수 있을 거야. 그는 투자에 있어 강조하는 게 3개가 있어. 첫째, 주식시장에서 손실을 입지 않는 것. 두 번째도 역시 손실을 입지 않는 것. 셋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실을 입지 않는 것. 우리가 주식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손실을 입지 않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그리고 많은 부자들은 주식 투자는 장기 투자에 대해 얘기를 하고 있어. 나도 그 말에 적극 공감을 하고 소신파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 그러기 위해서는 그 주식을 얼마나 싸게 사느냐가 중요해. 앞으로 성장할 산업에 속해 있는 기업인데 아직 빛을 발하지 못한 기업들을 찾는 거지. 그런 기업들을 설령 찾았다 하더라도 단기적인 자금이라면 그 기업이 빛을 발할 때까지 기다리기가 힘들다는 거지. 최근 코스피 시장만 보더라도 손실이 커서 힘들어하던지 갑자기 써야 할 돈이 있어서 코스피가 3,000을 돌파하기 전에 그것도 삼성전자를 10만원에 산 주식을 7만원에 팔았다면 하단 5만원대에서 21만원까지 약 17만원, 300%가 넘는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날려버린 거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5만원대 횡보 구간이 약 1년 가까이 지속되었다는 거야. 그런데 21만원까지 상승하는 데는 불과 34개월 밖에 안 걸렸다는 거야. 그 상승에는 AI로 인한 반도체 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결과였지. 즉 미래에 성장 가능한 기업은 횡보 구간이 길어도 한번 상승하면 이렇게 무섭게 상승하는 게 주식시장의 구조야. 이렇게 단기간에 상승할 수 있었던 건 앞에서도 얘기한 단기 시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심리 때문이야. 물론 심리만 작용한다고 해서 시세는 결코 움직이지 않아. 심리와 함께 돈의 유동성이 중요하지. 아무리 좋은 주식도 시장에 도는 돈 자체가 적다면 급격한 상승은 없을 거야. 하지만 한국의 주식시장이 그동안 상승할 수 있었고 앞으로도 상승할 가능성이 큰 이유는 바로 이 유동성을 빼놓을 수 없어. 왜냐하면 이번 정부는 부동산으로 인한 부의 창출을 주식시장으로 돌리기 위해 많은 제도를 개편해 나가고 있으며 결국은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은 또 다른 부를 축적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돈은 주식시장으로 흘러들어올 수밖에 없다는 거야. 돈은 굴러야 불어난다는 옛말이 있는데 부동산 시장에서 돈은 굴러가더라도 아주 천천히 굴러가고 진입 장벽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 부동산으로 부를 축적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사실상 힘든 상황임은 틀림없어. 하지만 주식시장은 지금도 여전히 작년에 비해 급격히 상승해서 부담되는 구간은 확실하지만 여전히 주식시장으로 돈이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야. 우리가 돈으로부터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지금 이 부의 흐름에 동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내가 자신있게 얘기하는 이유는 세계 각 정부는 AI를 통해 자국의 경제와 안보를 지키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막대한 자금 투자 계획을 세우고 향후 2에서 3년 안에 지속적으로 집행해 나갈 거라는 거야. 그렇게 산업 후방에서 정부의 지원이 있는 한 당분간 그 관련 산업에 속한 기업들은 성장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구축된 인프라는 향후 더 큰 수익으로 보답할 거라는 거야. 지금이 어떻게 보면 투자의 황금기가 될 거라는 거에 있어 나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낙수효과의 수혜를 받기 위해서는 시장에 진입해야 한다는 거야. 물론 지금 이 시기 아니더라도 기업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고 그렇지 못한 기업은 도태되어 시장에서 퇴출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소중한 돈을 잘 보호해주고
불려줄 기업을 찾아 투자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현재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해. 챗GPT가 일으킨 AI 혁명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우리 삶을 편하게 만들어준 건 자기도 잘 알 거야. 요즘은 챗GPT 제미나이 같은 게 없으면 일을 하거나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 이미 불편을 느낄 만큼 2년 사이에 너무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어. 하지만 세상은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편하기 위해 준비해가고 있는데 제도적으로나 자금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이 여전히 많아. 실례로 데이터 센터는 엄청난 전기를 소모하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발전소가 없다면 우리가 사용할 전기를 가져다 쓰게 되면 우리 실생활에 사용할 전기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AI가 개발됨으로써 향후 인간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부분에 있어 제도 확립 등 많은 부분에 있어 발전 속도에 비해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야. 지금껏 경제 발전 과정을 보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수요와 공급 곡선으로 사실 모든 게 다 설명이 가능해. 발전 설비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적으면 생산 가격이 올라가는 것처럼, 최근 반도체가 수요에 비해 공급을 따라가지 못해 가격이 올랐던 것처럼 생산 설비 투자도 마찬가지야. 아직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수요와 공급이 적정 시점에 다다르기까지는 많은 투자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중요한 건 항상 수요와 공급은 한 번에 적정 가격을 찾지 못한다는 거야. 지금은 공급이 부족하여 상승하듯이 언젠가는 수요가 넘쳐나 하락하는 경우가 필히 생길 거라느냐. 그게 우리 삶의 이치야. 아직은 설비 투자 등 AI 시대의 초기 단계를 넘어 성숙 단계로 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은 과실을 따먹을 기업들이 여전히 많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서 명심해야 하는 건 모든 기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또 같은 AI 관련 기업이라도 모두 수혜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선별해야 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앙드레 코스톨라니가 얘기하듯이 하루하루 바쁘게 돌아가는 뉴스에 집착할 게 아니라 정책, 정치, 세계 정세들을 살피면서 큰 흐름을 잡아 나가야 한다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고가 정리되었다면 실천할 수 있는 돈이 있어야 하고, 그렇게 시작한 투자는 확신을 가지고 참고 기다리며 내 생각이 맞음을 확인될 때까지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이 기다림 속에서 항상 내 생각과 맞게 흘러가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보고, 만약 내 생각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는 사건들이 발생할 경우에는 과감히 빠져나올 줄도 알아야 한다는 거야. 그렇게 몇 번의 성공의 맛을 본다면 투자 패턴이 정착될 거야. 하지만 계속 실패를 한다면 그 또한 잘못된 패턴으로 고착될 수 있으니 항상 신중하면서도 깊이 있는 사고를 통한 투자를 하는데 힘을 쏟아야 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앞으로 너가 살아갈 세상은 지금 아빠가 살고 있는 노동으로 부를 축적하는 시대는 지나가고 AI를 활용하여 너만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 시대가 도래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공부도 중요하지만 너만의 특별함을 가지고 살아가길 바란다. 그리고 항상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인간으로 살아가길 바라고, 앞으로 너의 모든 밝은 미래에 응원한다. 사랑한다.